2023년 8월 29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이전 분석, 매매 복귀, 현 구간 작도 및 분석, 거래소 대회 일정 순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일 이 구간에 다섯 번째 닿으면은 아무리 견고한 저항이어도 계속 두드리면 뚫리는 것과 동일하게 다섯 번 혹은 여섯 번째는 뚫릴 확률을 열어두고 차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승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은 하락 추세 작도는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추세상 이 하락 추세를 뚫기 전까지는 하방의 힘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사실 저항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의 4번 터치한 저항, 그리고 26.4의 저항, 상승 추세의 저항. 저도 메인을 오름숏 전략으로 하고 있고 정말 해볼 만한 구간에서만 기다렸다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구간부터 계속 사실 캔들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뭐 숏스커징이나 그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명확한 기준점을 세워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작도가 깔끔하게 떨어진다거나 채널이 깔끔하게 나온다거나 혹은 중요 추세를 뚫었을 때 매매 셋업을 하고, 롱 포지션이 현 구간에서 역추세인 만큼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8월 29일 오늘 오는 새벽 시간대에 비트 서비스 점검이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 무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팔아야 한다거나,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업비트를 선호하지 않는 거고요. 급이 떨어지는 거래소여도 무슨 4시간 동안 문 닫고 매매 못하게 하는 거래소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에서 바로 롱,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전략보다는 올라왔다가 눌림을 주면 이 구간에서 로스를 잡고 롱이 좀 더 이렇게 갈 걸 예상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굳이 여기서 만약에 타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거는 나오는 걸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는데 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 이게 여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로스로 잡고 여기서 분할로 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을 좀 볼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매매를 바로 어떻게 하는 셋업이 좋냐, 이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랑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게 셋업이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면 1 좀 쳐주실래요? 이해가 안 가면은 선물은 안 하셔야 돼요. 이전 분석을 짧게 요약을 하면, 지금 해당 가로 저항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도달하게 되면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도전을 하게 될진 모르겠으나 다섯 번, 여섯 번 두드리다 보면 이 가로 저항은 뚫릴 확률이 높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그 이후 상방 돌파, 리테스트 롱까지 주고 나서 반등을 시도했으나 다시 이후에 눌린 모습을 보여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올라왔을 때 또 숏 자리를 줬고 또 올라왔을 때 숏 자리를 줬습니다. 저도 이거에 맞게 매매를 했고, 이 구간에서 손익비를 좋게 매매를 하려면 저점이 나오고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을 때 아래 하단 구간을 로스로 잡고 눌림의 롱을 보는 전략은 손익비가 좋은 첫 번째 셋업이라고 브리핑을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방으로 슈팅이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왔는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위에서 숏을 잡고 여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숏을 잡고 여기서 익절을 한 다음에 새벽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본전 로스에 걸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브리핑을 올렸는데 애매한 중간 자리로 보입니다. 중요 추세선이나 패턴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큰 뷰나 중간 구간에 닿으면 멤버십 방송을 켜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리딩방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좀 뻔한 타점이 두 구간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엄청 어려운 셋업이 아니어서 손절로스와 타점을 캡처 이미지와 글로 그냥 표현을 하고 방송은 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기 저항에 대한 지지 저항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브리핑은 해당 구간은 지지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온 구간입니다. 숏 포지션을
0.18, 좀 늦게 들어가셨다면 0.3%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로스를 짧게 진입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로스가 나가면 뚫고 올랐을 때 안착롱을 진입해 볼 예정입니다. 그 말은 이 구간은 계속 지지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도 한 번에 뚫릴 확률보다는 눌림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게 본 거죠. 1차 진입한 상태이고 패턴이나 큰 뷰가 아니라 줄 때 익절하고 이후에 다시 패턴이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타점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빠따로 스윙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타점 매매인 만큼 줄 때 익절을 하고 그림을 보고 다시 매매를 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올 때 이더리움 차트가 애매하게 불플래그 패턴이 가능해 보여서 로스를 안 걸고 숏을 잡으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매매하는 게 좋다고 브리핑을 했고, 채널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터져야만 플래그 패턴이 완성된다고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눌림롱 전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락 추세가 뚫리면 안착롱으로 진입을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눌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하락 추세를 뚫기는 했으나 무포이신 분들은 전고점을 로스로 잡고 숏 포지션 진입하기 손익비 좋은 타점입니다. 진입과 동시에 스탑로스를 걸지 않으면 메리트 없는 자리입니다라고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브리핑은 손절로스를 미리 걸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은 특히 더 보고 나서 매매를 하면 늦기 때문에 손절로스를 미리 걸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 매매 셋업입니다. 이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눌린 롱 전략으로 수정을 하면 될 듯 하겠다고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배 패턴이 나와서 이 구간을 찍어드렸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B 포인트를 하회하고 단기 눌림이 나왔을 때 패턴의 최대값이 25.8K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쭉 빠졌고 눌림이 나왔고 배 패턴에 거의 가깝게 나와서 저는 거의 끝점에서 70%를 팔고 본전 로스를 걸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캡처를 찍어서 이 수익률은 조금 다릅니다. 현 구간에 대한 간단한 작도를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채널이 하나 나오는데 상단 고점 2개와 아래 저점을 채널로 그어봤습니다. 물론 이 채널은 여기로 하셔도 되고 여기로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아래쪽 꼬리로 했을 때 지지 저항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작도를 하시면 되고, 여기 저점으로 했을 때 지지 저항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저는 여기보다는 우선은 이 구간으로 셋업을 하고 이후에 연장이 됐을 때 여기로 조정하면서 작도를 할 예정입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물론 이 상승 추세는 어제 단발성으로 끝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긋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하단과 여기 하단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저점입니다. 그때 어제도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물론 다시 이 구간에 닿아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매매를 어제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하락 추세는 이전에도 쉐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쉐어를 하자면 여기와 여기를 이은 추세선입니다. 지난번에도 해당 구간이 박스권이라고 브리핑을 했고 아마 대부분이 이 구간을 이제는 박스권으로 볼 듯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고, 박스권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가로줄로 해서 보셔도 되고, 채널로 해서 봐도 됩니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 박스권을 다 그려지기 전의 차트를 내가 임의로 구획하는 거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면서 박스권을 조절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 구간쯤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구간보다 좀 더 위에다가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 없고, 박스라는 범위 자체를 아직 그려지기 전에 차트에서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어디 지지 저항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 구간과 여기 꼬리 구간을 박스권으로 제 임의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셋업한 작도를 다시 켜보면 이런 식의 뷰가 나오는데, 중장기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됐고 위에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횡보한 기간이 있어서 해당 추세로 방향이 터졌을 때 리테스트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방으로 꽤 눌렸을 때 올라오면 로스를 잡고 리테스트 숏, 혹은 올라가면 아까 말했던 단기 저항 구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단기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시세 분출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눌림에 뭐 롱을 본다거나 해당 구간이 중간 자리인 만큼 위아래로 계속 터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 점을 유의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선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만일 이 상승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전 영상에는 숏을 메인으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센딩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패턴 특성상 이런 추세선이 좀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어센딩 패턴이 출현하려면 25.2K인 이 꼬리 저점을 하회하지 않으면 어센딩 패턴을 열어두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은 계속 숏만 봤는데 이번에는 롱도 가능은 하다. 단 25.280을 깨면은 어센딩 패턴은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구간까지 내리게 되면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센딩 패턴 말고 좀 다른 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도나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에 뚫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네 번째 트라이 할 때는 25.249 라인이 단기 철옹성 라인이었는데 이 구간이 뚫릴 수도 있겠구나를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이 뚫렸을 때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지지 않았을 때 어센딩 패턴의 가중치를 둘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두 번째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대회에 참여하실 분은 300불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고, 총 상금 5,000불짜리 대회이고 거래량 조건은 있습니다. 1등이 2,500불, 2등이 1,250불, 3등이 750불, 4등, 5등이 250불을 주는 대회입니다. 금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인원 대비 나쁘지 않은 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일이 남은 상황인데 순위권 5등 안에 들면은 상금 조건이 해당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링크를 달 테니 참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회 참여 조건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읽어보시고 나서 참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업비트 점검이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있다라고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보시면은 새벽 4시에 눌림이 나왔어요. 업비트 점검일일 때 이런 움직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9일 화요일 11시에 이벤트가 2개 계획되어 있고, 30일 수요일에 이벤트가 11시 30분까지 연달아 4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9시 30분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이때가 중요한 게 수, 목, 금 이벤트가 좀 빵빵하게 껴있는데 월봉 마감일도 껴있으니까 이 점을 인지하고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고 있던 뷰에서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일반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을 켜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